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화 구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 구연의 중요성.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동화 구연가로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연의 의미는 무엇일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구연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직접적인 능력이며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늘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동화 구연은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입으로 연기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전래동화, 하나는 창작동화. 그래서 전래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또 무릎 이야기, 화룻가에 둘러앉아 듣는 이야기를 해서 화룻가 이야기. 그리고 또 동화 어떤 그 전래동화의 특징은 작가가 무명시, 그리고 또 이제 꼭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고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모두 기억하시죠? 그리고 창작동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활동화와 또 하나는 판타지동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뼈대를 두고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식호흡과 흉식호흡.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연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화술은 동화 구연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입구자, 연기할 연자. 입으로 연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직접적인 능력이고 기술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의 동화라도 화술이 부족하면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고 그 동화는 생명력을 잃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연의 의미를 자, 다시 살펴볼게요. 자, 묵독, 음독, 구연 이렇게 타이틀을 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묵독은 말 그대로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자, 눈으로 집중해서 소리내지 않고 도서관에서 많이 하죠. 눈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읽지 않는 동화를 묵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눈으로 집중해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음독이 있어요. 음독은 소리를 내어 읽는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저희가 이해하고 등장인물을 성격 파악을 해야 되고 정확한 발음을 그다음 띄어읽기, 감정 표현.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 구연의 의미 세 번째 구연입니다. 입구자 연기할 연. 그래서 어떤 1인 다역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화 속에 완전히 우리가 이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1인 다역을 소화를 하는데 개작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개작법에 맞게끔 너무 등장인물이 많으면 내가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삭제하고 또 첨가하고 보존하는 거 저희가 기억해요. 자,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감동 있게 전달하는 거 이게 구현이에요. 그다음 자연스러운 동작을 표현하고 이야기의 맛을 더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현을 잘하기 위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소리는 타고난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자, 좋은 목소리는 분명히 여기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화를 분석하면서 연습하고 자, 명확한 발음으로 구현해야 되고 띄어읽기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이 되어 있어요. 자, 좋은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요? 자,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려면 자, 목을 이왕이면 청결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잠자기 전에 양치를 한 다음에 꼭 가글을 한 번씩 해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양치하고 가글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폴라를 가볍게 얇은 걸로 목폴라를 입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강의를 위해서 계속 밤에 목폴라를 불편하지만 입고 자요. 그러면 목이 따뜻해서 훨씬 도움이 되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 제일 약한 부분부터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감기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목의 성대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대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비벼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입술처럼 비벼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감기에 걸리면 부어오른단 말이에요. 빨갛게. 그럴 때 어떤 목을 자꾸 말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비벼서 빨갛게 되고 나중에 또 오돌오돌 결절이 나고 그러면 성대 결절 막 이렇게 돼요. 또 나중에 목소리가 밥 먹었어 막 이러면서 기식음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거, 그리고 잠잘 때 방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지금 제가 입은 의상처럼 이렇게 목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목에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려면은 어떤 호흡도 중요하고 또 어떤 내 몸의 심 서비스도 중요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화를 분석하면서 연습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동화를 연습할 때, 자, 동화를 읽은 다음에 그 동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분석해 볼까요?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배경은 어디인지, 내용은 어떤 줄거리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저희가 충분히 해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발음. 자, 발음의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혀를 얼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조음점 위치를, 혀의 위치를 어떤 혀의 끝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저처럼 지금 사실 제가 목감기에 걸렸어요. 목감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이제 공부를 하러 또 이제 다른 거 배우는 거 있어서 서울 다녀오고 그랬더니 너무 무리했나 봐요. 그래서 목이 잠겨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 이제 쉬어주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고 피곤하니까 혓바늘이 섰어요. 그래서 혓바늘이 서서 혀가 사실 엄청 무거워요. 움직이기가. 그런데도 그래서 말이 자꾸 발음이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은 혀를 어떻게 움직이고 구강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띄어읽기, 포즈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구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저장단에 맞게끔 평면적인 언어를 좀 리듬 있게 움직여야 된다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어떤 고저장단에 맞게끔 지금처럼 제가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쏙쏙 넣어주는 그런 언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조를 지키면서 말해요. 그래서 소리가 단문인지 장문인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차시에서 이제 지난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조를 지키면서 구현을 해야 되고요. 강세에 맞게끔 구현을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을 위해서 하는지,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강세를 넣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지라는 거 다음 차시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에 맞게끔 구현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원래 말이 엄청 빠르거든요. 말이 엄청 빠른데 강의하면서 천천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의 속도에 맞게끔 또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해야 되고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음색을 다르게 표현한다. 음색, 그러면 조금 저게 무슨 말인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색 중요해요. 내 어떤 목소리에다, 단어에다 내 마음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언어를 표현하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리듬, 감정풀이도 올바르게, 그래서 어떤 리듬 있게 저희가 동화 속에서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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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어떤 지난 차시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어떤 리듬을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빠르게 또 천천히 슬프게 이런 감정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희 수사법에서 다 한번 해봤죠. 그런 부분들은 동화를 통해서 연습해야 돼요. 자,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어쩜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뭘까? 보통이 가장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흙과 배, 끝과 끝을 오고 가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중간 회색이 정말 특별히 연습하기 전까지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구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목소리의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 아주 좋은 목소리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그런데 원래 저의 목소리도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는 이렇게 타고났어요. 엄마 어떻게 해? 좀 하이톤이었고 음색이 참 고운 톤이었어요. 그래서 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또 제 목소리 톤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대학에 한 5년을 계절학기를 다니면서 언어치료 공부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음성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구강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언어가 어떤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떤 공명실이 움직여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어떤 그 병리적으로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어떤 그 실질적으로 촬영한 것들을 뇌에서 언어가 어디서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목소리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음이 나오는지 또 어떤 내 몸에 어떤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표현하게 하는지 발음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말할 때, 안에서 말할 때, 강의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지켜나갈 수 있으므려. 그리고 건강한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는 마음이 건강하면 모두 건강한 것 같아요. 정말 아픈 분들 보면 건강한 목소리 나오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암에 걸리신 분들 목소리 들어보면 물론 씩씩한 분들도 계세요. 개중에. 그런데 거의 다 기운이 없어요.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톤이 약간 낮으며 떨림 없는 목소리. 제 그 석사 동기 중에 좀 짠하고 안 된 분이 계세요. 제가 오랫동안 옆에 가까이 있으면 아마 언어 치료를 해줬을 텐데 그분은 긴장도가 높으면 목소리가 엄청 떨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감이 높아지면 고조되면 목소리가 떨림음이 나서 몸이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하면 되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진짜 착한데 목소리가 정말 좀 짠할 만큼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마음을 편안해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극복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호소력 있는 목소리. 정치하시는 분들 엄청 잘하시죠? 옛날에는 웅변이 엄청 유명했죠. 옛날에는. 그때 웅변을 할 때 언어의 음도를 1에서 10을 놓고 본다면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라고 이제 고음으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고음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화구연가들은 그러니까 5도까지 잡는 거예요. 1도, 2도, 3도, 4도, 5도. 5도가 아니라 단계. 1단계, 2단계에서 어떤 웅변에서 10단계 음을 잡았다면 동화구연에서는 5단계 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음도는 이제 100도까지 같이 함께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좋은 목소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밝은 목소리. 이왕이면 밝은 목소리가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은 어떤 밝은 목소리, 자신감 있고 힘이 담긴 목소리. 제가 좀 자신감 있고 힘이 담긴 목소리 같지 않으세요? 제가 자신감이 아주 펄펄 넘치다 못해서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부르짖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클놈이야.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어머 넌 어쩜 이렇게 착하니. 이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착한 컴플렉스 생기면 큰일 나요. 그러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꾸 착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희생봉사만 하고 손해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렇게 길들여져서 한참 동안 착한 컴플렉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부터 바꾸는 연습을 했잖아요. 난 착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너는 정말 씩씩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거울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 자,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서 벗어나세요. 자, 사랑이 담긴 목소리,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목소리.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동계올림픽 그 유치할 때 김연아 선수와 무슨 승연 이름인데 그분하고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1000번 이상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정말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가 20년 넘도록 동화구연을 하면서 내가 1000번 이상은 연습을 충분히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였어요. 자,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동화의 분석, 목소리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밝고 부드러우며 생명력 있는 목소리 중요해요. 동화의 내용과 흐름에 따라 목소리를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구현한다라는 거. 자, 동화의 분석, 등장인물이 누구일까요? 자, 설명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 물어보고 있죠. 자, 본인이 동화를 딱 듣는 순간, 또 내가 동화를 보는 순간 분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심리학 공부한 걸 정말 잘했어. 왜요? 나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기쁜지 나에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나는 정말 참 좋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화 구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무생물이 살아있듯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동화의 분석 목소리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동화의 전체적 느낌에 따라 목소리 설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효도를 배운 임금님이란 동화가 있어요. 거기엔 무게 있고 안정된 음성으로 구현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라고 할 때는 귀엽고 밝은 목소리. 제가 지금 읽는 동화로 말을 했잖아요. 말하는 동화를 할 때는 귀엽고 밝은 목소리잖아요. 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아빠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쵸? 자, 두 번째예요. 전체적인 흐름의 표현 기법과 단어의 느낌 표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정한 후 그 다음에 동화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 들어와 있을 때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 발음은 어떻게 할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화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도록 연상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 깊은 산속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딱 마주쳤어요. 그럴 때 여기서 딱 이전에 설명글이잖아요. 설명글은 수식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크게 수식을 하는 건 대화글에서는 괜찮은데 설명글 할 때는 딱 마주쳤어요. 편안하게 50도음으로 해야 돼요. 느낌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 언어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돼요. 둥그렇게 옛날 이렇게 돼요. 옛날 깊은 산속에 이렇게 가는데 옛날 혼자 나올 때는 옛날 이렇게 가야 돼요. 아셨죠? 자, 옛날 깊은 산속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딱 마주쳤어요. 그럴 때 연상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와 토끼가 딱 마주쳤구나. 그런 연상이 들어가게 구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냥 평면적인 언어로 옛날 깊은 산속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딱 마주쳤어요. 이러면은 마주친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 깊은 산속에서 토끼와 호랑이가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둘이 턱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접속사. 제가 늘 얘기했죠. 강조했죠.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어둡거나 밝은 음색으로 구현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접속사에 따라서. 자, 보세요. 바로 그때. 자, 이거 접속사예요. 바로 그때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거는 내가 기쁘게 발견한 거잖아요. 어두운 숲속에서 산속에서 정말 빛을 발견한다라는 거는
기쁨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그때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기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약해지면서 둥실둥실 내려왔어요. 안도감이 되는 거예요. 안도감. 자, 그런데 뒤에는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자, 안타까움. 자, 말았어요. 어디로? 굴 속으로. 자, 이런 표현들을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동화 속 화자끼리 원근 관계에 따라 음성이 설정이 달라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근이에요. 화자와 청자가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먼 곳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영아! 그러면 멀리 있으면 네! 라고 대답하죠. 가까이 있어요. 지영아? 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근은 멀고 가깝게 있는 거에 따라서 음성 설정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미 처리. 끝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늘어지거나 흐리지 않게 하였답니다. 했어요. 같지요? 같군요. 그런데 그게 너무 흐려지거나 그러니까 어떤 명확하지 않으면 동화의 맛이 흐름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길 봐요. 큰일 났어요. 라고 어떤 어미를 흐리지 않게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동화의 마무리는 천천히 안정감 있게 끝난다. 그래서 자, 맞자 맛있게 먹었답니다.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미 처리할 때 마지막 끝에는 씁니다, 입니다를 붙여줘서 끝났구나, 마쳤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하였어요. 이러면은 더 나을 것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동화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화를 들려줄 것인가? 자, 아이들에게 흥미있게, 그 다음에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의 동화여야 되고요. 자, 연령에 맞고 계절과 절기에 맞는 이야기여야 돼요. 지금 제가 만약에 겨울인데 여름 이야기를 하면 겨울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화구연 대회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내보낸다고 할 때 계절에 맞게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동화가 겨울 동화인데 여름이면 여름 동화로 개작을 해줘야 되고 또 그 개작된 동화를 선택해서 계절에 맞고 절기에 맞는 이야기가 좋아요. 자, 장소와 듣는 인원수, 환경 등 분위기에 맞는 동화를 선택해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구연으로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은 거, 너무 작은 거 이런 건 피해야 돼요. 자, 자, 이거는 지금 시작, 전개, 클라이막스, 끝이 명확한 작품이에요. 자, 시작과 전개, 클라이막스와 끝이 명확한 작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화 선택에서 피해야 할 동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등장인물이 많은 거, 내용이 복잡한 거, 줄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동화. 절대 피해야 돼요. 옛날하고 과학과 옛날 이야기 혼합된 동화. 동화는 늘 읽어보고 들려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어떤 분은 동화를 살아있다고 동화를 써야 된다고 어떻게 쓰셨냐면 자, 우리가 한번 이 사과를 심어볼까?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땅속에다 심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아니잖아요. 사과는 묘목을 심는 거잖아요. 씨앗을 터서. 그런데 어떤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의 동화는 판타지 동화로 갈 때는 좀 더 재밌게 하겠지만 판타지 동화도 좀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건 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읽히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그런 동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동화군의 실제 예쁜 자갈 알록이 시간이 돌아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알록이는 작고 예쁜 자갈이에요. 난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거야. 너처럼 쬐금한 게 이제 큰 비가 오면 넌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걸. 심술쟁이 바위 아저씨가 놀렸어요. 어느 날 알록이는 다른 자갈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커다란 집의 기둥이 되었어요. 알록아, 넌 튼튼한 집의 기둥이 되었구나. 넌 정말 훌륭하다. 구름과 햇님이 알록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알록이는 기분이 좋아서 야호! 소리쳤답니다.
자, 소리쳤답니다. 어미 변화 모두 들었죠? 마칠 때 이제 씁니다, 입니다.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 자, 동화 분석 다 되었나요? 자, 그럼 색연필을 가지고 오셨죠? 자, 알록이를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알록이를 밑줄 쫙 그어보세요. 난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거야. 자, 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여기 뒤에부터 일단 해볼게요. 자, 구름 색깔을 동그라미 하세요. 알록아, 넌 튼튼한 집의 기둥이 되었구나. 정말 격려하는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햇님 색깔 빨리 가지고 오세요. 넌 정말 훌륭하다. 높은 음으로. 넌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좀 가성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햇님이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위 아저씨 심술쟁이처럼 말해야 돼요. 자, 심술쟁이 바위 아저씨 동그라미 하세요. 자, 쟁이와 장이 전에 제가 구분하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자, 쟁이는 귀엽고 사람을 일컬을 때 어떤 쟁이를 붙이고 장이는 기술을 말할 때 장이, 땜쟁이, 미장이 이럴 때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해보겠어요. 흥! 너처럼 쬐그만 게 이제 큰 비가 오면 넌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걸. 자, 이렇게 해서 바위 아저씨 심술쟁이처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심술쟁이처럼 하는 게 훨씬 더 동화의 맛을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설명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알록이는 작고 예쁜 자갈이에요. 심술쟁이 바위 아저씨가 놀렸어요. 어느 날 알록이는 다른 자갈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커다란 집의 기둥이 되었어요. 구름과 햇님이 알록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알록이는 기분이 좋아서 야호! 소리쳤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책 읽기 시범 구연 행복한 늑대 요리사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원작은 암탉 가족과 늑대 요리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화구연 대회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동화를 3분짜리, 5분짜리로 개작해서 대회에 나가면 분명히 좋은 느낌으로 모든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재밌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늑대는 아침을 먹자마자 점심에는 무얼 먹을까 생각하곤 했지요. 어느 날 늑대가 중얼거렸어요. 닭튀김이 먹고 싶어. 오늘은 꼭 닭튀김을 먹고 말 테야. 늑대는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암탉 한 마리를 찾아냈어요. 옳지. 저 엄마닭을 잡아서 맛있는 닭튀김을 해 먹어야지. 늑대는 엄마닭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런데 엄마닭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늑대는 크게 실망했지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엄마닭이 좀 더 살찐 뒤에 잡아먹으면 더 많은 닭튀김을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늑대는 닭을 잡지 않았어요. 그 대신 늑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늑대는 팬케이크 100개를 엄마네 닭집 앞에 몰래 가져다 놓았어요. 네, 귀여운 엄마다가 많이 먹고 포동포동 살이 쪄야 한다. 늑대는 속으로 빌었어요. 다음 날 밤에는 맛있는 도넛 100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늑대는 속으로 빌었어요. 네, 귀여운 엄마다가 많이 먹고 포동포동 살이 찌렴. 또 그 다음 날 밤에는 생크림을 얹은 커다란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어요. 늑대는 속으로 빌었어요. 네, 귀여운 엄마다가 많이 먹고 포동포동 알았지? 이제는 내 귀여운 엄마닭이 포동포동 살이 쪘겠지. 오늘은 닭을 잡아먹어야 되겠군. 늑대는 커다란 냄비를 불 위에 얹어놓고 불이 나게 엄마닭을 잡으러 갔어요. 얼마나 살이 쪘을까? 커다란 호박처럼 통통해졌겠지? 늑대는 살며시 다가가 엄마네 닭집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엄마 닭이 소리쳤어요.
어머나, 늑대 아저씨가 오셨네. 얘들아, 어서 나와보렴. 팬케이크도 도넛도 커다란 생크림 케이크도 모두 다 늑대 아저씨가 가져다 주신 것이란다. 병아리들은 늑대에게 뛰어올라 뽀뽀를 100번이나 해주었어요. 고마워요, 늑대 아저씨.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사예요. 그날 밤 늑대는 그토록 바라던 닭튀김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엄마 닭이 차가 차려주는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늑대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저 꼬마 녀석들을 위해서 맛있는 과자 100개를 구워야겠군. 늑대 아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동화구연의 중요성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어요. 자, 잘 지내시고요. 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